머릿속에 하나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흑백 사진 속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끝없이 늘어선 주유소의 대기 행렬, 네, 그리고 그 위로 교차되는 2026년 3월 1일 서울 도심 전광판의 붉은 숫자, 코스피 마이너스 6.6% 폭락. 참혹한 숫자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6년 3월 5일 목요일 특집 심층 분석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리터당 1,800원을 돌파한 주유소 가격표를 마주하게 될 여러분 자신의 표정을 말입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당분간 대중교통을 이용해야겠다거나 커피 한 잔 덜 마시면 되겠지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전혀 가벼운 사안이 아니죠. 지난 2월 28일 발발한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군사 충돌, 이른바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 사태는 지난 30년간 우리가 숨쉬듯 당연하게 여겼던 저물가 시대에 완전하고도 불가역적인 종언을 선고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는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해설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방울이 밴 자산과 평온한 일상을 어떻게든 지켜내야 하는 그야말로 냉혹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네, 정확한 표현이십니다. 사태의 본질과 거시 경제의 거대한 흐름을 꿰뚫어보지 못한다면 말이죠. 개인이 평생을 바쳐 쌓아온 경제적 기반이 순식간에 붕괴될 수 있는 엄중한 시기에 진입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매우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현 상황을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 채널에서 업계 관계자들을 취재해 본 결과 매우 소름 끼치면서도 명확한 패턴 하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패턴이죠? 대다수의 평범한 대중들이 기름을 1리터라도 더 싼 가격에 넣기 위해 주유소 앞에 길게 줄을 서며 소중한 시간을 소모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대한민국 상위 0.1%의 자산가들은 이미 그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매우 조용하고 신속하게 자신의 자산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아, 이미 방주로 갈아탄 거군요. 네, 대중의 시선이 주유소 간판의 숫자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세계 경제의 밑바닥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읽어낸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이 읽어낸 지각 변동의 실체가 무엇인지 낱낱이 파헤쳐 볼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가 다루는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해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한 부분이죠. 저희는 특정 국가나 진영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으며 오직 현 사태가 경제에 미치는 객관적 사실과 대응 전략만을 중립적으로 전달합니다.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란이든 도덕적 판단이나 정치적 지지는 배제하겠습니다. 철저히 시장과 자본의 논리에 입각해 생존 지침을 모색하는 것이 이 심층 분석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거시경제의 거대한 위기가 우리 개인의 일상과 실물 경제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파고드는지 두 가지 가상 사례를 통해 차분하고 깊이 있게 짚어보겠습니다. 네, 아주 구체적인 사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여의도로 출근하는 평범한 직장인 김대리의 아침입니다. 동네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이 하룻밤새 1,820원으로 뛰어오른 것을 목격하죠. 하지만 진정한 공포는 점심시간에 찾아옵니다. 식당에서 말이죠. 맞습니다. 늘 가던 식당의 순댓국 가격이 12,000원으로 훌쩍 뛰어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식당 사장님은 폭등한 가스비와 식자재 배송 트럭의 운송비 인상 요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고 토로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기 시작한 이 현상은 전형적인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초기 단계입니다.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서 가격이 오르는 건강한 인플레이션과는 완전히 다른 거군요. 정확합니다. 기업과 자영업자가 물건을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들어가는 기초 에너지와 물류 비용 자체가 폭발하면서 그 부담이 최종 소비자에게 강제로 전가되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정말 숨이 턱 막히는 상황이네요. 이 상황이 무서운 이유는 중앙은행의 통제권 밖이라는 점이거든요. 금리를 아무리 높여도 호르무즈 해협에 유조선이 움직이지 않으면 물가는 잡히지 않습니다.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밥값과 교통비, 난방비 같은 생존 필수 고정 비용이 급증하면서 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갉아먹게 되는 거죠.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이군요. 이건 단순히 물건값이 비싸지는 차원이 아니라 경제체제 전반의 펀더멘털에 듬이 가는 소리로 들려야 정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 사례로 넘어가 보시죠. 경기도 안산에서 플라스틱 사출 공장을 운영하는 박 사장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제조업 기반이 어떻게 타격을 입는지 보여주는 사례겠군요. 네, 우리 산업의 척추가 부러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플라스틱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추출됩니다. 중동발 원유 공급이 막히면 원료 가격이 상승하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원료 자체를 구할 수 없게 되죠. 그렇습니다. 결국 박 사장은 수지 타산을 맞추지 못해 기계를 멈춰야 하는 가동 중단, 즉 셧다운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공급망 쇼크라고 부릅니다. 현대사회에서 석유는 단순한 연료가 아닙니다. 제조업의 혈액이죠. 여러분이 매일 아침 사용하는 샴푸통, 사무실의 볼펜, 지금 입고 계신 폴리에스터 옷, 일상적인 물건들이 다 포함되네요. 심지어 아스팔트 도로와 의약품의 캡슐까지 전부 해당됩니다. 우리 일상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물리적 환경의 기저에는 석유화학 산업이 존재합니다. 안산의 박 사장님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곧 그 공장에 납품하던 2차 벤더, 3차 벤더들의 연쇄도산을 의미합니다. 대규모 실업과 내수 침체로 직결되는 거군요. 결국 주유소 간판에 1,800원이라는 숫자는 내 지갑에서 나가는 몇천 원의 추가 지출을 의미하는 게 아니네요.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지탱하는 모든 기반 시설의 비용이 폭발하고 나아가 나의 직장과 소득 기반마저 위협받기 직전임을 알리는 거대한 경고등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근본적인 의문이 듭니다. 과거 1970년대에도 우리는 이미 오일 쇼크를 겪었고 결국 극복해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때도 버텼으니 이번에도 버틸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왜 이번 사태를 과거의 오일 쇼크보다 훨씬 더 치명적이고 위험하다고 평가해야 하는 걸까요? 이번 위기가 과거와 차원이 다른 세 가지 이유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 낱낱이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번 위기를 촉발한 지정학적 트리거, 즉 양측이 건너버린 레드라인의 성격이 있습니다. 단순히 산유국들이 가격 담합을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던 과거의 정치적 텐션과는 결이 다릅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니 지난 2월 28일 이스라엘과 미국이 감행한 에픽 퓨리 작전은 일반적인 국지전이나 군사시설 타격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상대국의 심장부, 핵심 수뇌부를 직접 타격한 참수작전이었습니다. 국제사회의 암묵적인 룰을 완전히 박살낸 치명적인 도발이죠. 맞습니다. 그 보복 조치로 전 세계의 원유 수송량의 20% 그리고 무엇보다 대한민국 수입 원유의 70% 이상이 통과하는 대동맥인 호르무즈 해협의 전면 봉쇄가 선언되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수사적 위협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행동으로 옮겨졌죠. 네, 이미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 3척이 피격당했습니다. 이것은 정치적 협상에 통하지 않는 맹목적인 실전 상황입니다. 그 지정학적 단절이 대한민국 경제의 치명적인 약점과 만나면서 파괴력은 배가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유인 이중고 현상입니다. 더블 웜이라고도 부르죠. 대한민국의 구조적 한계 말씀이시군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에너지의 9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그중에서도 중동 원유 의존도가 70%에 육박하거든요. 우리가 반도체를 만들고 자동차를 수출해서 피땀 흘려 벌어들인 달러를 고스란히 중동에서 비싼 기름을 사오는 데 쏟아부어야 하는 구조입니다. 거기에 환율이라는 거대한 악재가 겹쳤습니다. 맞습니다. 현재 달러당 원화 환율이 1,500원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 환율의 폭발력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2000년대 후반이나 2010년대 초반에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100달러와 지금의 100달러는 우리에게 미치는 충격의 단위가 완전히 다릅니다. 환율 차이 때문이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환율이 1,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합니다. 국제유가가 동일한 100달러라 하더라도 원화로 결제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원화를 지불해야 합니다. 체감상 유가가 150달러, 160달러로 폭등한 것과 같은 두 배의 고통이네요. 네, 그 두 배의 고통을 실물 경제가 고스란히 흡수해야 하는 겁니다. 수입 물가가 폭발하니 기업의 마진은 붕괴하고 무역 수지는 걷잡을 수 없는 적자의 늪으로 빠지게 되죠. 아주 명확한 설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 저는 이것이 대중을 안일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봅니다. 바로 재고의 착시 현상입니다.
정부의 비축류 발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현재 정부와 일부 언론은 국가 비축류가 7달치 가량 확보되어 있으니 당장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굉장히 치명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데이터를 전수조사해 보니 정부가 발표하는 이 7달치라는 수치는 대한민국의 모든 공장이 100% 정상 가동되고 사람들이 평소처럼 차를 몰고 여행을 가는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전제로 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입니까? 전시 상황에 준하는 극단적인 위기 속에서 국가의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기능만을 유지할 때 버틸 수 있는 극단적인 보수적 기준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심각하군요. 게다가 경제학적,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정부의 비축류 방출 발표는 시장을 진정시키기보다는 오히려 공포의 방아쇠를 당기는 역효과를 낳습니다. 어떤 심리적 메커니즘이 작동하는 걸까요? 정부가 비상식량을 풀겠다고 발표하는 순간 대중의 무의식 속에는 정부가 나서서 최후의 보루를 헐어야 할 만큼 현재 상황이 통제 불능이구나라는 시그널이 꽂히게 됩니다. 아, 불안감을 더 자극하는 거네요. 이것이 군중 심리를 자극해 사재기, 즉 패닉 바잉을 촉발합니다. 내일 아침 동네 주유소에 품절 팻말이 걸리는 것은 정유사의 창고에 기름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가서 비축하기 때문이군요. 네, 극도의 공포에 질린 대중이 당장 필요하지도 않은 기름을 한꺼번에 비축하려 달려들면서 발생하는 인위적이고 심리적인 유통망 마비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이 이토록 절망적이고 대다수의 군중이 공포에 압도되어 있을 때 현명한 자본과 최상위 자산가들은 어디로 움직이고 있을까요?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거대한 위기 이면에는 반드시 새로운 부를 창출하는 숨겨진 돈의 흐름이 존재해 왔습니다. 위기 속의 기회라는 뜻이죠. 지금부터 대중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숨겨진 세 가지 기회의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의 흐름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바로 미국 셰일 기업과 해운사의 미소입니다. 중동이라는 세계의 주유소가 문을 닫으면 에너지 빈국인 대한민국을 비롯한 제조업 국가들은 어떻게든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합니다. 공장을 영원히 세워둘 수는 없으니까요. 울며 겨자 먹기로 미국산을 찾아야겠군요. 결국 운송비가 훨씬 더 비싸더라도 미국산 셰일 원유와 천연가스를 대량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코스피 지수가 폭락하고 대다수 기업이 원가 압박에 신음할 때 미국의 셰일 가스와 오일 채굴 기업들의 주가가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에너지를 실어 나르는 수단입니다. 배송 문제 말이죠. 네, 미국에서 아시아까지 에너지를 들여오려면 거대한 LNG 운반선과 초대형 유조선이 필수적입니다. 이 선박들을 보유한 글로벌 선사들의 주가가 왜 폭등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돈의 쏠림 현상을 우리는 냉철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물류의 축이 완전히 이동하고 있네요. 그럼 두 번째 흐름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흐름은 바로 방산과 해운 물류의 기형적인 결합에서 폭발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과 수에즈 운하로 이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지름길이 막히면 전 세계의 수많은 상선과 유조선들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회로를 닫아야 할 텐데 아프리카 쪽인가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인 희망봉으로 수만 킬로미터를 우회해야 합니다. 운송기간이 몇 주씩 늘어나고 선박의 회전율은 급감하죠. 이는 곧 배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된다는 뜻이네요. 그 결과 글로벌 해상 운임을 나타내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같은 지표들이 단기간에 3배 이상 폭등하게 됩니다. 선주들은 천문학적인 운임 프리미엄을 거둬들입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방산 이야기가 여기서 연결되는군요. 네, 이 길어진 항로를 노리는 해적이나 적대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귀중한 에너지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은 군함을 파견하고 무장을 강화해야 합니다. 해상 호위와 무기 체계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폭증하는 거죠. 글로벌 방위 산업체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K 방산 기업들까지 전례 없는 지정학적 호황의 중심에 서게 되는 구조네요. 물류의 위기가 곧 방산의 기회로 치환되는 겁니다. 완벽한 통찰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흐름은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착각, 이른바 그린 패러독스의 역습입니다. 그린 패러독스, 흥미로운 개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유가가 폭등할 때 기름값이 너무 비싸니 이제 모두 전기차를 타고 태양광을 쓰겠지, 친환경 주식이 오르겠군 이라고 예측하기 쉽습니다. 저라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물 경제의 시간표는 완전히 다르게 굴러갑니다. 네, 저희가 에너지 시장의 구조를 분석해 본 결과 당장의 유가 폭등은 친환경 전환을 가속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 모순이 바로 그린 패러독스죠. 본줄은 이렇습니다. 국제 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단가 자체가 치솟습니다. 이는 한국전력과 같은 전력 공급사의 천문학적인 적자로 이어지죠.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지겠네요. 맞습니다. 정부는 산업용 및 가정용 전력 요금을 큰 폭으로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충전하는 요금마저 내연기관차 연료비 못지않게 폭등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합니다. 친환경 에너지는 장기적인 비전이지 당장 내일 공장을 돌려야 하는 기업들에게 주어지는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니까요. 지금 당장은 불가능하죠. 따라서 유가 폭등이라는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 각국 정부와 기업들은 당장 가동률을 끌어올려 안정적인 기저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석탄 발전이나 원자력 발전으로 회귀하게 됩니다. 생존이 우선이니까요. 기후변화라는 이상과 생존이라는 현실의 충돌 쪽에서 단기적으로 막대한 수혜를 입는 쪽은 역설적이게도 전통적이고 탄소 집약적인 올드 에너지 산업이라는 냉혹한 시장의 논리를 직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현 사태가 지닌 구조적 파괴력과 그 이면에서 요동치는 자본의 흐름을 차분하게 분석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밤 이 심층 분석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당장 내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무엇을 해야 할까요?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필요합니다. 막연한 공포를 거두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3가지 생존 행동 지침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침은 현금 흐름 방어. 구체적으로는 달러 자선을 통한 해징입니다. 원유 수입을 위해 막대한 달러가 외부로 유출되고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원화의 가치는 당분간 하락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따라서 여러분이 보유한 포트폴리오 내 여유 현금의 최소 30% 정도는 달러 예금이나 미국의 초단기 국채 ETF 등으로 이동시켜 환율 변동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해칭이라는 개념을 단순히 금융공학적 기법으로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닥치면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는 뜁니다. 반면 우리가 쓰는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죠. 구매력을 보존하는 방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수입 물가가 폭등해 내 생활비 부담이 급증할 때 가치가 함께 오르는 달러 자산을 쥐고 있는 것은 내 전체 자산의 구매력이 증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위기가 닥쳤는데도 포트폴리오를 100% 원화로만 들고 있는 것은 아무런 무장 없이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두 번째 지침은 철저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오직 크라이시스 알파뿐입니다. 크라이시스 알파, 위기 속의 수익을 뜻하나요? 네. 지난 몇 년간 시장을 주도하며 높은 수익을 안겨주었던 기술주나 성장주, 심지어 우량주로 꼽히던 기업들조차 지금과 같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 환경에서는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금리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면 미래의 수익을 현재 가치로 끌어다 쓰는 성장주의 밸류에이션은 직격탄을 맞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앞서 분석한 돈의 흐름을 바탕으로 에너지 개발 기업, 자원을 확보하고 유통하는 종합상사, 그리고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의 최대 수혜자인 방산 섹터로 포트폴리오의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야 합니다. 완전히 재편해야 하죠. 크라이시스 알파란 무엇입니까? 대다수의 대중이 위기라며 시장에서 도망치고 시장이 붉은색으로 물들 때 철저히 홀로 플러스 수익률을 뿜어내는 독보적인 자산군을 의미합니다. 위기의 성격이 바뀌었다면 무기도 바꾸어야 합니다. 이 알파 자산을 편입하는 것만이 하락장에서 자산을 방어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지막 3가지째 지침은 가장 생활 밀접하면서도 직관적인 전략입니다. 바로 소비의 락인 효과를 노리는 가계 재무 관리입니다. 락인 효과, 고정시킨다는 의미군요. 내일이나 이번 주말 대형마트에 가셔서 쌀, 통조림, 화장지 등 유통기한이 매우 길면서 우리 가족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소비해야만 하는 필수재들을 미리 확보하십시오. 이 부분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명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타인의 불안을 부추겨 물건을 사재기하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매우 합리적인 경제적 의사결정입니다. 네, 단순한 패닉 바잉과는 다르죠. 앞서 우리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메커니즘을 짚어봤듯이 다음 달이면 물류비와 생산비 인상이 최종 소비재 가격에 반영되어 마트의 물가 자체가 5%에서 10% 이상 확정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확정적인 미래 손실을 방어하는 겁니다. 따라서 물가가 오르기 전인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필수재를 미리 결제해 두는 것은 곧 다가올 인플레이션의 타격을 피하고 그 인상분만큼의 수익을 내 계좌에 안전하게 확정짓는 고도의 방어적 재무관리 기법입니다. 내 현금의 구매력을 현재 시점에 고정시키는 것이죠. 위기라는 한자어는 위험과 기회가 공존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경제의 거시적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눈앞의 가격표에만 분노하는 자에게 이 상황은 재앙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희가 분석해드린 구조를 깨닫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 위기는 오히려 자산을 지키고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일생일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디 차분하고 이성적으로 이 험난한 파도를 돌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틱집 라이브 심층 분석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시 한번 엄숙하게 경고합니다. 내일 아침 마주할 주유소 간판에 1,800원이라는 숫자는 결코 이번 위기의 끝이 아닙니다. 거대한 폭풍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남들이 불안감에 휩싸여 주유소에서 경적을 울리며 무의미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을 때 시청자 여러분은 조용하고 차분하게 스마트폰을 켜고 자산의 위치를 안전한 크라이시스 알파로 옮기는 냉철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정말 중요한 조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마치며 여러분 스스로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할 화두를 하나 던지고자 합니다. 만약 이번 이란과 이스라엘의 충돌 사태가 장기화되어 전 세계의 에너지 공급망이 중동이라는 영원한 화약고를 완전히 떠나 영구적으로 재편된다면 향후 10년 동안 세계 부의 지도는 어떻게 다시 그려지게 될까요? 패권의 이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과연 우리는, 대한민국은 그 새롭게 그려진 부의 지도 위에서 어느 좌표에 서 있게 될까요?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각자 깊게 생각해 보셔야 할 문제입니다. 이 특집 라이브 심층 분석 영상은 유튜브에 올라갈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짚어드린 중동발 에너지 쇼크의 본질과 생존 지침이 여러분의 소중한 삶과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말고 영상 하단의 공유 기능을 통해 여러분 주변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이야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 대응 전략을 아셔야 합니다. 아울러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행복한 경제학 채널을 널리 알려주시고 구독자 수를 늘리는 데 힘을 보태주시면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통찰로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율 1,500원 시대 수출 기업의 명과 암이라는 한층 더 무거운 주제를 낱낱이 해부하여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긴 시간 집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